와 여기 진짜 좋다. 호수도 있지, 통나무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봉구야 집 샀다며? 축하한다. 아 우리보다 집테크를 잘해. 그런 거 언니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가가지고 우리가 방송도 하면서 좀 배우자고. 좋아요. 지금 자기 집 알려준다고 난리 났어. 갑시다. 가자 가자. 자, 저희 MC 두 사람 집보다 훨씬 좋은 네. 봉구리 집에서 8번째 손님을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봉군의 주치 선생님은요. 네. 반려동물계의 아프냐. 아프냐. 다 뭐이가? 아프지 않게 침 치료까지 가능하신 반려동물계의 허준이라 불리는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자, 한방 수의학 펼치고 계신 윤남섭 그리고 황준호 수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봉구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어우. 은남서 선생님은 이제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네. 친근한데요. 덕분에 이제 봉구 아주 그냥 양치질 잘 시키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선생님 언제 이렇게 수학이 아니라 한의학까지 공부를 하시게 된 건지? 네. 제가 이제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제 저희 집에 항상 말린 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린 당신이. 쑥이요? 예. 네. 고양이를 키웠는데 담을 넘다가 어디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옹 하는 진짜 괴성을 지르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괴성. 고양이가 이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못 걷고 아이고, 있는 거예요. 다쳤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 할아버님께서 데려가서 잡아라. 잡았는데 그 다리 아픈 부위를 촉질하면서 뜸을 떴거든요. 그 자리에 예. 뜸이요? 그런데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고양이가 걸어 다니더라고요. 어머나. 네. 나왔네요. 네, 나왔죠. 나중에 졸업을 해서 임상을 하면서 한방수의학을 배워보니까 그때 할아버지께서 했던 게 이 한방수의학하고 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봉구가 오늘 침 맞을까봐 걱정돼서 지금 자꾸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데요. 이미 겁먹은 것 같아요. 눈치 빠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요. 왠지 본인에게 침을 놓을 것 같다 겁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야 봉구야 앉아 괜찮아 괜찮아 앉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아버님께서 한의사 분이신데 네. 어릴 때부터 이제 7살 때부터 저를 붙잡고 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조기 교육을. 예, 7살 예, 7살 때부터. 어머. 되게 힘들었는데요. 힘드셨을 것 굉장히 같아요. 엄격하게 가르치셔서 정말요? 한문도 자연스럽게 좀 익히게 되었고 네. 이야. 뭐 한자 능력 시험 같은 거 딸 안 봐도 네. 한자 다 같은 하실 건 잘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오늘 예. 두 분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수의사시지만 한의를 또 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조기 교육으로 침이나 뜸을 미리 접해보셨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봉군의 집에 오셨다는 거. 그렇죠. 오늘 아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체하면 손끝을 찌르고 적질이면 한의원을 찾던 사람 곁의 한의학이 반려동물의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나나에게 한의학은 새로운 희망이 됐습니다. 그래요. 나나뿐만이 아닙니다. 나나의 치료 선배인 올해 7살 세라 역시 걷기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나갈 거야? 오래. 아픈 환견과 환묘에게 또 다른 치료법인 한방수의학. 여기 12살 뽀미 어르신 역시 건강하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데에는 한의학의 도움이 컸습니다. 셋 다 못 걸었던 아이들. 그래요? 네. 세상에. 먼저 깨방정이 특기인 나나부터 만나볼까요? 꼬리를 거기 위에 걸친 게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뭔가요? 나나요. 나나. 네. 얘는 이제 유기견으로 이제 제가 구조해서 입양을 보냈다가 3년 반에 파양이 됐는데 사상충 걸려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사상충 다 치료하고 입양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보호자분이 엄청 아끼시거든요. 나나? 너무도 튼튼하고 건강하던 나나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건 지난해 겨울이었습니다. 뒷다리 건드려 주어도 계속 먹히지 않고
뒷다리 감각이 없어서 발을 제대로 뒤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결국 뒷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됐는데요. 아침까지도 멀쩡했다가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후지마비가 된 거예요. 아, 어느 순간 갑자기요? 예, 하루아침에 못 걷는 게 특징이에요. 보통 저런 질은. 지금 여기 수술하고 척추 수술을 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근데 못 걸었어요. 뒤에가 계속. 현재 휠체어를 타고 걷는 나나. 수술 후 뒷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모습에 더 이상 걷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현대의학에서 이제 포기가 되는 심부통각 반응이 아예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나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경우는 이제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나는 그런 케이스에 속해 있지만 조금씩 계속 회복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꼬리 움직임 정도까지는 회복이 된 그런 상태세요. 그나마 다행인 건 치료에 조금씩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꼬리 아무것도 움직이네, 움직이지 진짜. 못했던 녀석이 넉 달 만에 정수 씨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수 씨는 천천히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꼬리 움직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뒤쪽이 마비가 되면 다리, 꼬리, 그다음에 배변을 자기가 스스로 못해. 그냥 질질 싸거나 짜주거나 그것도 아예 배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변실수 같은 걸 계속 하게 되니까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그렇겠네요. 아이도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꼬리 움직이면 조금씩 좋아지고 배변도 가리고. 나나야, 이거 꼬리 좀 흔들어. 나나야, 꼬리 좀 흔들어. 먹을 거 봐야 흔들어. 먹을 거 줘야 돼? 후지마비인 아이들은 상행성으로 머리 쪽에서부터 꼬리로 좋아진 아이도 있고 발끝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좋아진 아이도 있어요. 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축으로 머리에서 꼬리 반응이 먼저 회복이 되고 사지 말단 뒷다리 쪽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경과로 지금 치료가 되고 있어요. 휠체어 대신 네 발로 뛰는 날이 곧 오겠죠. 이번엔 세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나나의 병원 선배인 세라 역시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땐 후지 마비 상태였습니다. 7년 전에 데리고 온 아이고요. 그래. 아니 아들 있어요. 아들 있고 얘는 개딸이에요. 제 개딸이에요. 지금은 누가 봐도 건강한 세라. 불과 몇 개월 전을 생각하면 경분 씨는 아득해집니다. 작년 12월 말에 12월 초에 갑자기 급성으로 너무 심하게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안 해도 생명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흉요추 연결 부위 흉추 13번과 요추 1번 사이의 허리 디스크. 게다가 디스크 파열로 인해 척수의 75%가 압박된 상태였습니다. 압박률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 이제 걸을 수 없다고 판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세라 같은 경우는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후지 마비가 개선이 되지 않고 양쪽 뒷다리를 계속 펼치고 있는 상태로 걷지 못하는 거죠. 뒷다리가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상태로 내원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밀리는 거 없이 훨씬 더 잘 뛰어다니고 이때까지만 해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이제 기저귀를 찬다는 건 요실금, 변실금이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요실금, 변실금 없이 지금은 잘 걷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서 지금 보호자분도 매우 만족하십니다. 걸어도 요실금, 변실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치료가 잘 된 경우이시고. 황준호 수의사의 침 치료는 황구 침법이라는 우리나라 고유 침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무엇보다 움직이면서 맞을 수 있는 동작 침으로 연구되었는데요. 때문에 반려동물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맞게 됩니다. 입원장 안에 앉아있는 아이들 다 침 맞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그래요? 침이 꽂혀 있는 예, 침이 상태예요? 꽂혀 있어도 되게 평온하게 잘 앉아있죠. 그렇게 침을 맞고 침을 꽂을 때도 아파하지 않고 침을 뺄 때도 아파하지 않고 보호자분께서 굉장히 또 꾸준히 되게 열심히 잘 나오셨어요. 황구침법을 보통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나오시는 받으시나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잘 나오셨거든요. 그거에 쓰레가 더 빨리 났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예, 보호자의 열정적인 굉장히,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세라가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건 침 치료를 한 지 2달 반 만의 일입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에 엉덩이조차 들지 못했던 세라는 뒷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했고 세상에. 차츰차츰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디스크 수술 후에도 보행을 할 수 없었던 세라의 기적 같은 걸음. 아무 문제가 없네. 너무나 완치됐어요, 완치. 여기 나눠주죠. 하나 주세요. 기다려만 해. 지켜보는 경분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이 일이 절대 꿈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나나 엄마가 너무너무 희망적인 마음이 생기겠어요. 다시 이렇게 하네스를 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네, 그냥 기적같이 감사해요. 세라의 멋진 걸음걸이. 앞으로 그 걸음이 더욱더 힘차길 바라며 세 번째 뽀미 할머니를 만나러 가볼까요? 자, 이번엔 올해 뽕입니다. 12살에 건강한 노년을 자랑하는 뽀미 할머니. 우리 뽀미는 닥스훈트고요.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요. 외로워서 이제 키우게 됐거든요. 몇 개 국어 하는 거 아닌가? 3개 국어 하는 것 같은데. 와, 똑똑이. 꽃미모의 뽀미 할머니에겐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다. 애가 한쪽 다리 들고 쩔룩거리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냥 누워만 있고 그런 거예요. 앞발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뽀미는 결국 뒷다리까지 못 쓰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다른 한방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오셨는데 잘 못 걷는 상태가 그냥 비슷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온 아이가 아니고 계속 나빠지는 상태로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지마비가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병명은 이제 디스크는 전혀 아니고 뇌신경계 이상으로만 전신마비가 나타난 케이스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뇌 쪽을 MRI를 찍었다면 아마 뇌경색 쪽에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하는 상태입니다. 당시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에서 전혀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던 뽀미. 단순 디스크가 아닌 뇌 질환으로 인한 보행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정상 보행이 되었고 두 발로 서거나 달리는 것도 다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요. 언제 아팠냐는 듯 건강하게 다시 걷는 뽀미. 뇌신경계 안 좋은 아이들은 체중이 늘지 않아요, 원래 잘. 체중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좋은데 지금 좀 너무 급격하긴 한 상태에서 그래서 사료 자체는 양을 조금 줄여주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많이 먹이라고 예, 그러셨다고 맞아요. 엄마가 그냥 많이 먹고 저희 엄마가 많이 많이 먹여도 원래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먹을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 산책은 요즘 몇 분 정도 하세요? 음악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예. 정상 보행이 가능한 뽀미는 현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침을 맞으며 유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침 맞는 자세에서부터 연륜이 묻어나죠? 많이 해본 티가 나요. 뽀미 할머니 장하다 파이팅! 침치료를 반복할수록 조금씩 더 좋다고 지금 보호자분께서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유지 치료에서 좀 더 좋아지는 것까지를 보고 계신 중이고 지금 산책은 한 15분 정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건 산책을 아이가 한 30분 정도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치료 완료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치료를 해서 산책 30분 정도 하시는 정도까지 좀 볼 예정입니다. 걷지 못하던 녀석이 네 발로 일어선 순간 그때를 잊을 수 없는 보호자들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끝까지 살면 좋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둔 우리 모두의 바람.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쩔뚝인데 그거 없이 남이 봐도 언제 아팠는지 모르게 아팠던 걘지 모르게 그냥 잘 정상 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보는 아이들이랑 정말 많이 들었어요.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죠. 똥 질질 싸도 괜찮아요. 걷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걸을 거예요. 그지 나나 걸을 거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아니 그 아들이 뭐 혈이 있나 이게 잡히나? 저도 궁금해요. 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반려견 반려묘도 혈자리라는 게 선생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반려동물도 혈자리가 당연히 있는데요. 사람 혈자리처럼 네.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경혈도를 보고 사람도 이제 경혈을 찾듯이 강아지 동물 경혈도도 예전 경혈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출토된 강아지 경혈도들 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강아지 침 치료를 하는데요. 사람과 경혈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강아지만의 고유한 혈자리, 사람만의 고유한 혈자리 서로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치료를 이제 하게 되죠. 그렇군요. 예.
그 아까 나나 치료하는 장면에서 예. 심부 통각 반응이 없다고 맞아요.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후지마비 치료할 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선생님. 심부 통각 반응이 있냐 없냐가 디스크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요. 통각 반응이 있으면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되거나 수술해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네. 심부 통각 반응이 없으면 현대 수약에서는 그냥 폐기가 되는 케이스가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것은 네. 문제가 되는 외형을 제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 외에 그 주변에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는 게 침하고 다른 한방 치료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선생님 아까 화면에서 황구침법이라는 말을 봤는데 전 예.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네, 황구침법은 이제 저희 집안 가전으로 내려오는 가전침법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 가정- 7살 때부터 배우셨다던. 맞습니다. 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네. 일종의 내력과 같은 시크릿인 거죠, 이거는. 네, 그 이 침법은 근데 나름 좀 많이 알려져서 한의대에서 교육을 하시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한의사분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직접 치료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 침법인데요. 대전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황구침법. 사람의 급수에 해당하는 8개의 혈자리를 중심으로 255곳에 침을 놓습니다. 황구침법의 황구가 이제 누를 황의 강아지 구자. 그래서 이제 누렁이 침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누렁이 침법 귀엽다. 네. 아니, 그러니까 황구하면 누렁이 생각하지만 네, 황구 선생님이 뱉고. 침을 붙이시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말일 것 같았는데 어. 누렁이 침법 굉장히 네. 친근하네요. 설마 진짜 항구가 그 누렁이처럼 꿈에도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이름을 이제 언덕구자로 바꾸자고 하셔서 이제 지금은 누런 언덕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황구침법은 이제 누렁이 침법으로 이제 부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 강아지에게 침을 놓는 게 운명이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나나 보니까 하나도 안 맞은 것처럼 네. 진짜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꽃들이 지천으로 핀 여름. 나들이 가기 좋은 어느 날 산책길 대신 병원행을 택한 이태석, 이인숙 부부. 부부의 낙이자 집안의 지롱둥이 막내 또리 때문입니다. 본장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못 키우겠다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그러셨구나. 좋으십니다. 그러게요. 새롭게 가족의 연을 맺은 시추 또리. 늦둥이 막내 아들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던 세월만 10년째입니다. 그간 또리는 두 사람 인생에 더 없는 행복을 준 효자였는데요. 그 흔한 감기 한 번, 잔병 치레 하나 없던 든든한 막내였습니다. 그런 또리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지난해 여름부터입니다. 작년 6월 때부터 조금 이래 걷는 게 좀 그렇더라 하긴 해. 그래도 우리는 살이 쪄서 그런 줄 알고 내주 되니까 영 걷기도 좀 가고 이래가 동네 병원에 다녔는데 무조건 가면 살만 빼락해. 무조건 뭐 살이 쪄가 그러니까 살 빼세요, 살 빼세요. 저것도 근데 엄청 중요하긴 해요. 그렇죠. 네. 체중 네.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책 가면은 우리가 더워서 안 간 줄 알고 억지로 막 데리고 다니거든요. 아우. 그래 몸 가면은 이제 안고 가다가 이래 그때가 아팠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더워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안고 가고. 약 6개월간 여러 병원을 전전했던 또리. 가볍게 생각했던 병은 사지마비로 진행됐습니다. 몸이 자꾸 굳어져 가더라. 그 사지를 못 썼지. 그전에는 막 누워서 오줌 똥 싸고 아유, 이랬어요. 얼마나 마음 변도 이제 아프셨을까. 잘 안 보고 소변도 못 보고 이랬거든요. 솔직히 안 되면 이래 안아가 일하면 이제 변은 이제 들어가 누고 이래 눕히면 이래 눕고 저래 눕히면 저래 눕히가 있고 그대로 있었어. 깜짝 놀랐지. 전을 못 가리면 보호자분들 정말 힘드세요. 검사 결과 또리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동시에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보자 이래 내가 여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가니까 하고 그러고 이제 입원해가 있을 적에는 물리치료도 좀 하고. 그렇게 윤남섭 수의사를 만난 또리. 지난 겨울부터 치료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간 또리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치료 때문일까요? 오늘 점 치료하고 허리 쪽도 조금 더 치료를 보완할 거고요.
그리고 뜸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침 치료 할 겁니다. 뜸 하시네요. 네. 어머, 강아지 뜸 처음 봤어요. 세상에. 뜸 치료도 보통 직접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직접구로 떠서 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구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데요. 직접구 하게 되면은 이게 피부에 가깝게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더 있는 대신 그 대신 이제 화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엄청 편안해 보이고 의젓하네요. 쑥 냄새를 즐기는 것 같은데. 제 친구 어머니 보는 것 같은데. 처음 치료받는 애들은 이제 병원이 났으니까 많이 움직이고 겁내하고 하는데 좀 자주 치료받으면 어떤 애들은 잠자기도 해요. 또리는 조금 잘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보정하는 끈들을 채우기도 하는데 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채우고 할 정도로 얌전하게 잘 받습니다. 뜸 틀 때 잠자는 경우는 치료 효과가 되게 좋은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왜 한의원에서 그렇지, 졸리는 편안하고는 자잖아요. 맞아. 뜸과 치매, 도 같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10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다양한 한방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해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리는 거의 지금 완치가 거의 다 되는 상태인데 척추 쪽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상하게 나타나는 병변이 조금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변형되는 거는 어쩔 수는 없는데 기능적으로 지금 걷는 거나 이런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짓눌린 신경으로 몸을 가누지도 짖을 수도 없었던 또리. 지금처럼 의젓한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짖으려면은 고개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 짖었던 거거든요.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부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짖는 것도 엄청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짖는 게 이렇게 기분이 일반적인 좋으시구나. 후지마비와는 달리 앞다리조차 사용할 수 없었던 사지마비. 병원에서 매일 2번씩 관을 통해 소변을 뽑아야 했는데요. 침을 못 마실 정도 상태의 몸인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냥 뜸은 조금 더 모든 부분에 다 편안하게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치료를 함께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걷기 시작한 또리. 옆으로 누운 채 실려왔던 처음과는 달리 지금은 과거의 건강한 또리로 회복 중입니다.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다리 전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만져도 반응이 전혀 없던 애들이 이제 힘을 꽉 주고 걸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기분이 좋죠. 현재 살짝 남은 목 디스크로 앞다리를 조금 끌며 걷는 상태. 부부는 또리가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잘 걸어요. 옛날처럼 다 돌아왔어. 이마 우리가 불안해. 또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재발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되게 그래서 많아요. 선생님한테 항상 고맙다 하거든요. 저는 오면. 그리고 동네 개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이랬다니. 이제는 지 마음대로 뛰다니고 지 마음대로 다 하고 하니까 진짜 좋아요. 또리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닥스 훈트 마루. 자, 이번엔 건강해 마루네요. 보이지만 마루 역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한방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소변 같은 것도 잘 못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고 2번째 맞고 나니까 아이가 갑자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또 걷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동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마루. 마루야, 어디 아프니? 치료받으러 들어가니까 알기 싫은 거. 차라리 난 집에 들어가겠다. 3월부터 치료받기 시작한 마루. 치료 선배 또리가 마루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마루 앞에서 보란 듯이 서는 또리. 꼭 응원해주는 것 같죠? 짙어진 녹음 따라
깊어진 여름길을 따라 나선 또리네. 저한테는 보물이죠. 야, 없으면 안 되죠. 자식이 안 가지지. 지금처럼 안 아프고 건강하게. 건강이 예. 제일이죠. 항상 끝까지 가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맨날 사랑한다고. 반려동물이 정말 사람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또리야, 아빠 엄마 말처럼 건강이 최고다. 알지? 그나저나 이제 막 치료 시작한 마루가 걱정인데요. 어머, 생각보다 차분히 잘 받고 있는 마루. 아하,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잘 받고 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 마루도 치료 잘 받고 다신 아프지 말자. 근데 조금 많이 움직인 애들은 저런 편법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럼요. 지금 팔목 라이브로도 같이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세중, 이상규님 함께 시청하시면서 이상규님 봉구 너무 귀엽다고 잠깐 마실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봉구 침 얘기하는데 많이 못 먹었어요. 너무 지금. 너 지금 괜찮아. 봉구야 이거 좀 먹어. 봉구. 아니 봉구가 왠지 먹으면서 해. 지금 깎아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 날씨가 또 좋아서 화장실 가고 싶은 건 아니겠죠? 여름이라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면 새로 이사 온 동네에 예쁜 아가씨가 있어. 오면서 봤던 거지. 오줌도 마려웠고 미안하다 봉구야. 우리 학교 아, 똥 싼다. 아, 저희가 침도 신기했는데 네. 뜸은 뭐 이루 말할 데가 없네요, 선생님. 저는 사실 근데 침보다 뜸이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뜸에 한번 이렇게 뜨겁게 데인 적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핀셋으로 하나 올리실 때마다 정말 경기가 일으킬 정도로 좀 무서운데 강아지들보다 제가 더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선생님? 이제 뜸은 뭐 보시다시피 네. 뜨겁게 해서 온열 자극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면 그 부에 히스토톡신이라는 단백체가 이제 단백질로 이제 변환이 돼서 그 물질이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면역 작용, 뭐 진통 작용, 뭐 자가 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리고요, 이게 뜸 치료가요. 제가 받아봤던 거랑은 조금 모양이 다른 게 직접 손으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보통 뜸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저렇게 보셨던 방법처럼 직접구가 있고 네. 또 하나는 한의원에서 아까 번에 맞아보셨다는 이제 대롱 위에 쑥이 놓여져 있는 네, 간접구를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우리 사람은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효과는 직접구가 훨씬 더 좋기는 한데 그런 화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간접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 직접구를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서 그리고 또 옛날부터 그거를 항상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역시 우리 윤나서 선생님도 조기 교육. 근데 저는 황 원장님보다 교육을 좀 덜 받았습니다. 그것만 뭐 그때 그 고양이만 봤습니다. 또리가 이 맞았던 그 뜸도 네. 또리가 맞았던 뜸도 네. 쑥뜸인가요? 그렇죠. 아, 네. 그럼 만약에 쑥 말고 다른 재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뭐 그럴 선생님.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쑥이 우리 전통에서 엄청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봅니다. 뜸 치료는 이제 침이랑 좀 다른 건 용법이 다른데요. 침은 이제 기운을 좀 빼는 치료예요. 기운이 좀 빠져요. 릴렉스하게. 맞으면. 그리고 이제 뜸은 기운을 보강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력이 너무 없는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안 좋아서 허리 디스크가 생기기 쉬운 아이들은 이쪽에 뜸을 뜨면 이제 허리가 튼튼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걷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한방 수의학 치료는 환경과 환묘의 몸 전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얘는 요크셔테리아 수컷 루키라고 합니다. 나이는 8살 됐고요. 네.
깨방정 떠는 발랄한 아이예요. 중년에 접어든 꽃미남 신사 루키. 귀가 진짜 예쁘네. 토끼 같네요. 반려인 은재 씨가 세상 전부인 녀석은 덩치는 작아도 활발하고 용감한 상남자입니다. 빙글빙글 도네요. 지금 뇌수막염을 앓고 있는데요. 저는 100% 완치됐다고 생각하고 원장님께서는 한 80% 정도 완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혀 몰랐을 루키의 이상 행동.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작은 원을 그리며 계속해서 도는데요. 저는 그냥 발랄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작게 도는 게 더 안 좋고 크게 도는 게 조금 더 좋아진 거 그렇습니다. 작게 도는 거하고 크게 도는 병변에 따라서 뇌에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도 어느 정도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증상이 이게 옆으로 침을 이렇게 살짝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개인 병원으로 갔어요. 일요일날 진료를 하는. 근데 증상이 뇌수막염 같다고 하시면서 급성으로 와서 한쪽 눈이 실명된 것 같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며칠 상간으로. 천천병력처럼 정말 많이 울었죠. 저 때문에 이제 애가 실명도 되고 막 이래서. 뇌수막 사이에 있는 공간에 염증이 발생한 루키. 루키의 몸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약을 받아와서 약을 먹기 시작하고 이제 한 달 동안에 뭐 복수 차고 막 이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터질 듯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약을 항생제를 먹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좀 나아졌는데 그 바로 6개월 후에 또 재발이 한 거예요. 피 오줌 넣고 항문에서 피가 막 계속 질질질질 나오는 거예요. 약이 독해서. 피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췌장 수치가 올라가고 방광벽이 두꺼워졌습니다. 결국 양약 치료를 중단하고 지난 2월 말부터 한약 치료를 시작한 루키. 뇌수막염이 재발해서 양약 먹은 지 2개월 되어서 이제 왔었고요. 시계 방향으로 빙빙 돈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뇌수막염은 뇌에 뭐 염증이 있다. 그거에 하는 진단과 한약적 진단은 다른 거예요. 한약은 뇌라는 걸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복부, 허리, 그다음에 귀에 있는 통증, 그걸 보고 거기에 몸의 초점, 그거의 밸런스,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벌써 시작해. 얘 또 예민한 성격은 다 돌아왔어요. 원래대로. 아 이게 원래 얘 성격이잖아요. 화도 기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한약을 먹은 지 2주 만에 혈뇨와 혈변이 멎었습니다. 얘 이거 만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진맥을 하고 한약 처방을 받고 있는 루키. 축 처진 상태로 봤던 촉진도 이제 제법 불편하다 표현하고 아프다 말할 정도로 기운이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뭉쳐있는 복부와 양쪽 귀의 통증이 상당한데요. 지금 한방에서 쓰는 진단법을 사용하고 계신 건데요. 네,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찍는 거와 달리 이제 촉진으로 진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뇌수막염이라고 거기서 했지만 여기서는 봤을 때는 귀에 실한, 그러니까 매우 아픈 통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빙빙빙 도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원을 그리는 횟수가 줄고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릅니다. 배가 단단한 정도는 조금 개선되어 있는 정도고요. 근데 귀에 그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예전보다 아주 조금 줄어있는 상태예요. 그게 드라마틱하게 빨리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맥이 빠르게 개선되었다면 저 걸음걸이도 거의 유사하게 맥이 좋아진 것만큼 걸음걸이도 정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너무 늦게 왔고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꾸준히 한약을 먹다 보면 쑥 빠져버립니다. 상담 때마다 촉진을 하고 그에 맞게 치료약과 몸을 보호하는 약을 번갈아 처방하는데요. 사람에게 쓰는 것과 똑같은 약재가 쓰입니다. 차이라면 먹는 방법인데요. 곱게 가루낸 한약재를 물에 섞어 먹입니다. 고기는 전혀 안 되고요. 간식도 전혀 제한해야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특히 제한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약은 풀뿌리로 같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서 한약을 먹으면 한약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사료도 그러면? 예, 야채 사료 줍니다. 선생님, 저도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약 먹을 때 고기 먹지 말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자, 주의사항입니다. 이 한약을 미숫가루처럼 개어서 강제로 먹이지 마시고요.
천천히 나눠서 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약은 식전 1시간 전에 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물과 먹이는 반드시 1시간 후에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보통 약이라고 하면 잘 안 먹을 것 같지만 한약이 저희가 해보면 뇌가 아픈 아이한테 뇌 쪽 한약을 주면 되게 잘 먹고요. 관절이 아픈 아이한테 관절 한약을 주면 되게 잘 먹는데 그래요? 반대로 주면 되게 잘 안 먹어요. 신기하네요. 잘 먹고 빨리 건강해질게요. 멍멍. 저는 사실 한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아니 동물한테 침 몇 방 놓고 풀 뿌리를 잎사구 줘가지고 과연 동물이 나을 수 있겠는가? 저는 코웃음 쳤었죠. 그래서 저는 이 양반들이 하라는 대로 한번 그대로 내가 배워보고 안 낫는 거 확인해 보려고 사실 이걸 접근한 거지, 이런 난치병을 갖다 한약으로 고쳐주리라고는 저는 그 당시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제 약장에는 양약이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야, 신기하다. 왜요? 지금 안전한 굉장히 열심히 이쪽에 그런 것 하고 같아요. 계시거든요. 네. 다시 기운을 차리고 회복해 나가는 중인 루키. 되게 힘있게 잘 뛰죠. 토끼처럼 뛰네요. 네, 거의 토끼 같아요. 말처럼 뛰어요. 루키. 8년 살았으니까 8년은 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소박하게. 가능하죠. 그럼요. 20살까지 가. 루키야, 계속 손깔 부리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돼. 너는 손깔 안 부리면 아픈 거니까 그냥 화내도 돼. 건강하게 오래 살자. 화 많이 내면서. 활발하고 씩씩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건강해지길. 은재 씨의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이뻐. 야, 한약. 네. 놀랍네요. 루키의 예쁜 얼굴 잘 봤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역시나 SNS 예?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루키의 의견을 보고 많이 좀 감동을 받으셨나 오, 봐요. 그렇구나. 김은혜 씨께서 지금 보고 계신데 아프지는 않지만 우리 강아지가 네. 십전대보탕 같은 보약으로 평소에 좀 먹여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활기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되느냐.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게 그런 약들은 이제 몸에 기운을 보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네네. 먹여도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분은 우리 애가 조금 요즘 힘이 없는데 원장님 십전대보탐 처방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어보시는구나. 예. 근데 제가 이러고 아직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와, 합니다. 너무 잘 뛰어다니니까. 아니 그럼 황준호 선생님 예. 보통 진맥을 어떻게 짚어요? 저희는 이렇게 팔목에다가 네. 하는데 얘들도 그 발목에다가 진맥은 원래 똑같이 맥을 잡는 거죠. 맥이 뛰는 곳은 네. 여기 허벅지에 사타구니 안쪽도 있고 안쪽? 손목도 있는데 네. 사람은 이제 허벅지 안쪽을 진맥하기는 어려우니까 네네. 사람에서 여기서 하는데요. 강아지는 허벅지 안쪽도 접근이 되게 쉽기 때문에 앞다리, 뒷다리, 허벅지 쪽에 네 군데 사는 거죠. 앞다리 2군데, 네. 뒷다리 2군데. 근데 맥은 대부분 이제 심장이 박동이 뛰는 게 여기서 맥이 촉진이 되는 거라서 네. 심장 질환을 진단할 때는 굉장히 유리해요. 심장 질환을 원래 진단하려면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보는데 네. 맥으로 이미 얘는 어떤 질환일 거라 예상을 하고 검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훨씬 편하게 접근하실 수 예, 있겠네요. 맞아요. 이미 방금- 알고 시작하는 느낌이죠. 예. 방금 루키 경우에 근데 이미 항생제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고 병원에 내원한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이 한약이 양약의 대체로 정말 활용이 많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계 질환일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네.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쓰게 되는데 저렇게 이제 나이 많은 애들은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예,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고 흉수가 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방광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약의 그런 부작용을 진짜 최소화시키고 한약을 써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더해준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훨씬 더 쉽습니다. 한 원장님 네.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한방을 양약이랑 같이 병행을 해서 양약을 좀 용량을 적게 쓰면서 아이를 관리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아까 십전대보탕 말씀하셨듯이 강아지용의 십전대보탕,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요. 네네. 그리고 사람은 먹어도 괜찮은 한약이 있는데 네. 강아지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한약이 있어요. 그렇겠죠. 음식도 이제 다 차이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제 잘 맞춰서 약을 재조합을 하면 네. 오히려 양약을 쓰지 않고 한약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이제 나오게 돼요. 정말 양약과 한약이 함께 상승하면서 그렇지. 서로 맞아요.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도 되고 또 각자만의 그런 캐릭터가 있으니까 네. 그걸로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들도 있고 그런 거네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여러 가지로 고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죠.
저희가 네. 봉구 촉진 한번 가볼까요? 아, 그렇죠. 지금 약간 진정이 좀 된 것 같은데 봉구야 좀 짚어보고. 우리 예. 봉구 까까를 주면서 네네. 봉구를 불러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봉구의 맥을 한번 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봉구에게 촉진은 즐거운 시간이라는 기억을 주겠어요. 봉구는 체질적으로 보면 네. 앞다리 쪽 여기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네. 뒤로 가면 허리가 날씬해지는데 어. 폐활량이 되게 많고 그게 심장에 있는 열을 빼주기 위해서 숨을 이렇게 빨리빨리 쉬는 거예요. 그래서 헐떡이는 근데 심장이 좋은 대신 콩팥이 약해요. 마찬가지로. 아.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로 보면 태양인 체질. 태양인 체질. 태양인 체질. 태양인 체질. 태양인 체질이어서 너무 웃기다. 좋게 말하면 지도자 스타일인데 나쁘게 말하면 이제 독재자 스타일. 삼음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렇게 안쪽을 올라가면서. 이제 허리 질환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사람 오금 있죠. 온폭 들어간 데 있어요. 뒷다리 여기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꾹꾹 무릎 바깥쪽에 양름천, 음름천 이쪽 족삼리랑 같이 눌러주시면 다 근처에 있어요. 우리 봉구 오늘 마사지 돼갖고 바로 앉았네요. 그러니까. 마사지 받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페북 라이브로 보시는 김승혜 씨가 견종이 같으면 체질도 같은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견종별로 체질이 다 똑같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태음인적 태양인, 소양인적 태음인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식으로 네. 겹치는 경우는 있는데 네. 기본 베이스는 비슷해요. 언니 그걸 난 좋아해요. 소음인인데 난 따뜻한 게 그렇게 좋더라. 우린 나이 들어가서 그렇다. 아, 그러네. 어쩐 일로 시끌벅적한 아침? 도대체 뭔 소란인가 했더니 병원을 제 집 안방이냥 해집고 다니는 요 녀석 때문입니다. 까불까불 똥꼬발랄한 이 녀석은 씩씩한 2살의 꽃띠 소녀. 이름은 빡입니다. 여자예요. 반려인 영규 씨가 홀로서기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빡이. 영규 씨의 첫정이자 5남매 다경 가정의 든든한 장녀입니다. 사랑 듬뿍 받은 첫째답게 애교까지 많은 빡이는 어딜 가나 인기 만점입니다. 모두를 골고루 사랑하는 빡이답게 처음 본 제작진에게도 무한 애정 나눔. 그나저나 빡이야, 병원엔 어쩐 일이야? 그래 그냥 사람이 좋았어. 애교 많다. 진짜. 엉덩이 착 붙이고 하지. 사람도 좋아하고. 처음에 한날 이제 저희가 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원래 평소 같았으면 막 반겨주고 이랬는데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꺼냈는데 얘가 이제 뒷다리에 힘이 빠진 채로 어머.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이런 빡인가요? 무지 마비였습니다. MRI 판독 결과 요추 2번, 3번, 4번, 5번에 이제 디스크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보면 막 휠체어 많이 타고 이러니까 아 제발 그렇게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고쳐보자는 마음에 이제 막 알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당장 휴식이 필요하지만 남매들이 있는 집에선 쉴 수가 없었던 빡이. 그녀를 위한 입원 치료가 결정됐지만 빡이 이제 얼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초의 첫인상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원을 조금 망설이긴 했거든요. 약간 두려움에 떨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름도 빡인가? 하루만 있어 보자. 그래서 입원 치료가 되면은 입원 치료를 하는 쪽으로 하겠다 했는데 너무 잘 있었어요. 착할 것 같아요. 오해를 부르는 관상과 달리 소녀 감성 가득 지닌 빡이는 병원을 내 집 삼아 너무도 잘 지냈는데요.
덕분에 입원 기간 8일 동안 한방 치료에 전념하며 너무도 우아하게 병원 생활을 즐겼다는 소문입니다. 처음에 한 달 때까지는 뭐 조금 이제 서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걷기도 걷고 이제 넘어지지도 않고 이래갖고 지금 저희가 자주 오게 됐어요. 지금은 퇴원 후 통원 치료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빠기 오늘 엄청 신났네. 저희 나는 유난히 숙면대는- 더 신났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쑥뜸 치료쯤은 편안하게 받는 빠기. 빠기는 입원실에서 잠자는 모습이 최고인데. 시원하게 한뜸 뜨고 나면 이독 제독이라고 하죠. 벌의 독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봉침이 원래 이제 봉독을 정제 추출해서 안에 이제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만들어진 것을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 진통, 소염 그리고 면역 작용을 이제 유발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특히 이제 디스크 질환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픈 가면은 입을 이렇게 하거든요. 따끔하고 뻐근한 느낌. 이럴 땐 곧장 당식 내원. 그녀의 심기를 달래주기 위한 극약 처방인 셈이죠. 빠기가 유일하게 싫어하는 이 봉침 치료는 장기적인 시술에도 몸에 무리가 없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잘 참아요. 마지막 침까지 맞고 나면 오늘 하루 빠기의 치료 코스는 끝이 납니다. 오면은 우리 간호사들을 훨씬 더 좋아해요. 아, 보호자분들은. 네. 친한 게 느껴져요. 네. 선생님들하고 하는 것도. 안고 옳지. 빠기가 성격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집에서 너무 많이 안 움직이게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뛰기도 뛰고 일단은 안 괴로워하는 모습 보니까 좀 많이 좋아하고 아플 때는 아빠 바라기인 것 같아. 자기가 아프면 이제 아프다는 걸 저한테 의사 표현을 하는 것 같아갖고 좀 신기하고. 빠기가 건강하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건 영규 씨의 진한 사랑 덕분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무섭다 해도 그냥 저 눈엔 제일 귀엽고 아주 보호자님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요. 그래도 제가 처음 키운 강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좀 빠기 키우기 잘했다 싶어요. 이제. 빠기와의 인연으로 반려견과 관련된 일을 꿈꾸는 영규 씨. 둘의 멋진 인연 참 부럽습니다. 네, 귀여운 빠기와 보호자님의 꿀 떨어지는 눈까지 잘 봤습니다. 생각보다 봉침이 무섭진 않았지만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아주 신기하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저희 뭐 침, 뜸, 한약에서도 했는데 봉침은 정말 저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봉침을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질환에 어떻게 맞으면 효과가 좀 좋은 건가요? 소염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니실린이 한 1200배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예. 있고 진통작용, 뭐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주는 작용, 부신피질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주게끔 네. 그런 역할들도 하고 보통은 다른 질환들에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대부분 디스크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보통 봉침은 알러지 검사를 잘 해봐야 된다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얘들도 안 맞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선생님? 검사를 하나요? 최초에 맞기 전에는 이제 피내 검사를 합니다. 네. 살짝 찔러서 붓는 거 정도, 발집 정도, 그리고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퍼지냐에 따라서 그거를 보고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고 이제 안전하다 하면은 하게 네. 되는데
보통은 지금 입원 치료하는 애들에 한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황준호 선생님 저희가 침, 뜸, 뭐 한약 쭉 봐왔지만 네. 요거 말고도 또 한약 치료가 또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한방이라는 건 몇천 년 전부터 이제 내려온 전통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네. 예전에는 전기가 없었죠. 조선시대 때는 전기가 그쵸? 없었는데 요즘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침. 많이 해보죠. 꽂아가지고.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예전에는 레이저가 없었는데 요즘은 레이저로 하는 레이저 침도 있고. 봉침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직접 벌을 갖고 놨지만 요즘은 이제 맞아요. 주사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약침에 뭐 줄기세포를 주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타민 같은 거를 약침으로 하시는 경우도 계속 있어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녹화의 가장 큰 쾌거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는 봉구입니다. 선생님의 마사지 때문입니다. 마사지 이후로 그렇게 난리치던 봉구가 지금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방법 좀 들어가줘야 된다. 다리 이렇게 꼬고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마사지는 되게 유용하신데요. 네. 강아지는 사람은 이제 엎드려서 허리 마사지도 하는데 강아지들은 이렇게 서 있을 때 허리를 누르면 허리에 이제 부담이 많이 가요. 네. 그래서 등 쪽은 마사지를 안 하고 보통 팔다리 위주로 네. 쭉 하게 되는데요. 봉구 한번 해볼까? 봉구 마사지 한번 해볼까요? 네, 봉구 이게 깊은 잠에 예, 빠진 예, 것 같은데. 제가 제 팔로 한번 설명을 아, 해보면 네네. 제 팔로 하십시오. 제 팔로 하십시오. 그럴까요? 이제 보통 이제 안아서 이렇게 네. 강아지들 이렇게 안아서 할 때 네. 이제 팔 안쪽 보시면 여기 이제 내관혈이라고 있어요. 네. 혈관 이렇게 인대 지나가는 사이인데요. 네. 이쪽 누르시면 이제 아이들 흥분 쉽게 하는 아이들, 심장 질환 있는 아이들은 혈압이 보통 관리가 안 되는데요. 네. 혈압 관리를 할 때 여기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강아지들 이렇게 어깨 근육 많이 발달하는 애들 뛰어다니다 보면 어깨 충격이 많이 가요. 네. 어깨 통증이 많이 생길 수 어깨.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바깥에 내관혈의 바로 반대쪽 여기 반대쪽. 외관 바깥에자에서 외관. 외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쏙 여기 들어간대. 지그시 눌러주시면 어깨 통증에 도움이 많이 돼요. 시원한데 여기. 네. 조금 더 힐. 언니 시원해요. 언니 여기 시원한데 여기. 네. 조금 더 힐. 언니 시원해요. 언니 여기. 지금 시원해지고 시원하지 않아요? 지금 트신 분들은 건강 프로는 지금 너무 시원하네요. 시원해요. 녹화 10개는 더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반려동물들은 항상 몸으로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내가 아프다. 맞아요. 아까 분의 또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치료를 하셨으면은 이제 완전히 문제가 됐을 때까지 안 갔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산책할 때 발이 쓸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빗자루질 하는 것처럼 슥 쓸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원래 꼬리를 되게 많이 활발하게 쳤는데 꼬리를 안쪽으로 말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은 보통 통증이 어디 있다는 걸 보통 뜻해요. 그런 경우는 보통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봉군의 집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요.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봉군의 집 놀러오세요. 봉군아, 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낫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